네, 강프로입니다.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오늘 5% 내리면서 22평에 거의 뭐 바짝 붙였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많이 올라가기도 했죠.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제가 오늘 하락한 하이닉스 그리고 5%나 빠진 하이닉스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오늘 환율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환율 이래요. 종가 기준에서 보면 1394원. 장중의 변동폭을 보면 그쵸? 거의 한 1,400원 거의 붙였어요. 1,399원 90전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자 오늘은 조금 한번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하지만 핵심만 짚어서 자 첫 번째 환율 1,400원이 됐는데 위험할까? 요거예요. 오늘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자 환율이 올라가면 위험하다는 이유 뭐 때문에 그렇죠? 외화 자산이 빠져나가니까 한국의 달러가 주니까 이런 뭐가 발생할 수 있죠? 금융위기. 그쵸? 한국에서 금융위기가 땅 터져요. 그럼 어디로 위험이 전이되죠? 미국으로. 그쵸? 근데 지금 환율을 높게 유지하는 게 어디 쪽이에요? 연준입니다. 미국이에요. 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풀려있는 돈을 땡기고 있죠. 근데 여기서 뭐가 터졌어요? 중동에 대한 불안 요인. 뭐 정치적인 무언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바이든이 잘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뭐 한국 사람이니까 뭐 그런 것까지 뭐 신경 쓰고 싶진 않고 무엇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환율이 높아지는 걸 조장하는 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최종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면 연준의 목적을 보자고요.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즉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 그리고 경기가 침체되지 않게 만드는 것. 이건 상반되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 그러면 그게 공급 단위든 수요 단위든 간에 경기가 나쁘지 않다 이거예요. 더 무서운 건 디플레이션. 물가가 오르지 않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건 너무 가파른 경기에 대한 급등세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경기를 침체시키지 않는 것. 이쪽에서는 막고 너무 튀지 않고 너무 죽지 않게. 즉 완만하게 만든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지만 완만하게 만드는 게 연준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 시장에서 환율이 올라가서 발생하는 나쁜 문제는 연준이 막아준다. 왜? 환율이 높아져서 발생할 수 있는 달러가 높아져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연준이 만들었고 무엇보다 올 11월에 대선이 있죠. 이런 위험 요소는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연준에서 만들었다는 건 연준이 금리를 낮추면 달러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환율이 회복을 할 겁니다. 그런데 환율이 높아지면 어떤 호재가 있죠? 수출 기업들은 좋다. 왜? 원화 표시 실적을 보면 폭등하겠죠. 그런 부분을 어디서 우린 봤어요? 삼성전자에서 봤다. 근데 삼성전자는 HBM을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하이닉스만큼. 그러면 지금 HBM으로 인해서 하이닉스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크게 폭등을 한 그런 상태.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 하이닉스의 실적은 어떻죠?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 올라갈까? 실적이 확실하게 개선되는 상황을 1분기에서 2분기 정도 본 이후에 그렇죠? 그때 가서 수요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분위기를 보는 겁니다. AI가 어느 정도 발전해 있는 상황인지 서버 증설은 끝났는지 근데 이 서버 증설에 대한 부분도 끝나면 기존의 수요도 돌아오고요. 그리고 서버 증설은 2년에서 3년 주기로 다시 교체 주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왜? 저전력 컨셉을 지속적으로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사실상 끝난 겁니다. 진짜 끝난 거예요. 왜 제가 끝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느냐.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적자예요. 적자. 그리고 이번 분기 1분기에는 실적 개선이 100% 되겠죠. 그리고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다는 건 여기 한미 반도체의 실적도 좋다는 게 됩니다. 왜? HBM을 한미 반도체 장비로 만드니까. 물론 패키징 공정에서만 그렇죠. 장비로 만드니까 TC 본딩 장비로.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 한미 반도체와 하이닉스가 올라간 이유는 앞으로 좋을 부분. 그러면 지금 환율이 만약에 제가 그렇게 큰 영향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고 한 게 굉장히 나쁜 부분이라고 했을 때 시장이 누른다고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과열권을 약간 좀 시키는 정도지 아예 박살이 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금융위기가 오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이닉스의 타점, 한미반도체의 타점,
반도체 관련주들의 타점을 잡아야 된다. 왜 시세가 나오고 시세가 나오는 과정에서 조정이 나왔는데 그 조정 구간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시장에 대한 문제가 지금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은 왜 유지가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주가는 앞으로 좋을 부분을 먼저 반영한다. 그렇죠?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했을 때 수익의 폭은 오늘 폭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계좌 수익률은 53%다. 석 달 반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계좌 수익을 오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렇죠?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하다가 종목 하나 잡아가지고 그 종목 수익 막 딱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전체 내 계좌 수익을 오픈한다? 이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게 해요.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3일 걸렸죠? 75%. 이건 종목 수익이에요. 종목 수익은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근데 계좌 수익하고 다르게. 그쵸? 수익 난 것만 딱딱딱 보여드릴까요? 에브리봇 어때요? 딱 3, 4일 47%. 그리고 최근에 뭐 DI 어때요? 3월 달에 18, 22 그리고 4월 초에 26 이렇게 된다고 말이죠. 이런 구간에서 내가 충분히 수익을 보려면 타점에 대한 이해, 돌파 구간을 공략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합산됐을 때 이 정도의 계좌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보세요. 오늘 4월 16일 한국석유, 흥구석유. 최근에 이란발 전쟁으로 인해서 어때요? 이쪽 석유 관련주들이 강하죠. 근데 이것도 이런 돌파 구간에 공략을 합니다. 흥구석유 어때요? 지난주부터 공략한 이유 돌파했으니까. 제가 이란이 주말에 사고를 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원리에 대한 거, 시장에 대한 거 다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먼저 뛴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이해, 내가 어느 타점 잡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와서 배우세요. 제가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여기 제 계좌 수익률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또는 소통 이 두 개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느 타점에 공략하고 어떤 종목을 해서 이 정도의 수익을 내는지 다 공개를 했죠.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이닉스 볼게요. 왜 보는지 알겠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앞으로 좋을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 종목들에서 파생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그쵸?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조금만 파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FST 그쵸?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한양 디지텍 다 이런 종목들이 다 동일하잖아요. 먼저 강하고 뒤따라오고 그러면 우리는 이쪽이 강했을 때 이쪽 타점 잡고 이쪽 타점을 계속해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군을 연계하는 방법 이게 중요하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맨날 뭐 살까요? 뭘 사야 되나요? 지금 사야 되나요? 이런 거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타점을 잡고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상황을 내가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하이닉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단기 2주라고 말씀드렸죠? 2주 안에 수익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을 잡는 법. 왜 하이닉스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하이닉스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더 하자면 삼성전자예요. 자, 그러면 하이닉스를 토대로 우리가 반도체 관련주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지금 환율이 급등하면서 막 시장이 되게 불안합니다. 뭐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위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굉장히 뭐 큰 폭으로 상승을 한다. 그러면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를 파악함으로 인해서 다른 파생되어 있는 종목들까지 내가 충분한 수익 구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아까 전에 실제 다 보여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자람 테크놀로지 어때요? 하이닉스 강하니까 가는 거예요. 75%. 하이 반도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DI 그쵸 이런 종목들이에요. 18%, 22%, 26%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가격을 알고 내가 매매를 했을 때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어떻게 가격을 잡고 내가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킬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고요. 실제 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무료로 하이닉스의 실제 타점 그리고 반도체 종목군들의 실제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하이닉스, 하이닉스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반도체 종목군들의 실시간 타점을 실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환율은 지금 상승하고 있지만 급등하고 있지만 시장에 주는 위험은 제한적이다. 오늘의 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하이닉스가 빠진다는 건 최근에 올라왔었던 그런 부분, 부담 요인을 해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소하게 됐을 때는 다시 주도주가 되는, 앞으로 좋을 부분이 있어야 주도주가 되니까 그런 종목군들이 튈 수밖에 없고 그 종목군들은 반도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정해져 있잖아요. 미국 증시에서 그걸 정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매매를 할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고요. 그렇죠?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